안녕하세요. 대마파파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22일까지 청약을 진행하는 에이텀 수요 지표가 나왔는데요. 밴드 하단보다 가격이 더 낮아지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부터 기업 내용부터 수요 예측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월 넷째 주 공모주 일정입니다. 수요일까지는 에이텀 청약을 하고요. 환불일이 2일이기 때문에 그 금액 그대로 Y바이오로직스 청약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스톰테크가 상장하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는 한선 엔지니어링이 상장하게 됩니다. 먼저 에이텀 사업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트랜스포머는 교류의 전압을 전자기기에 맞게끔 직류로 변환해주는 그런 역할의 소형 변압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제품의 필수적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는 스마트폰과 TV 쪽을 많이 납품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전기차 시장 그리고 전기차 충전 시장까지 확대하는 것을 기업이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 에이텀에 있는 트랜스포머의 주요 성능은요. 먼저 이 권선형 코일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에 쓰던 이 권선형 코일은 이렇게 꽂다 보면 이 여백이 발생하거나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고 피복을 사람이 제거하는 공정이 있어서 대량 생산이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에이텀에서 하는 것은요, 이러한 것들을 다 프레스로 찍어내기 때문에 공정에 따라서 인력이 원래 있던 권선형보다 더 적게 들고 효율도 높을 뿐더러 발열도 적고 이 권선형보다 소형화되기 때문에 스마트폰 등의 소형화된 가전기기에도 잘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은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허로 이 기술력이 보장받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을 조금 더 보면요. 현재는 스마트폰 제조사, TV 제조사의 2차 밴더인데요. 국내 스마트폰 제조기업 하면 삼성이 떠오르시죠? 그리고 TV는 바로 LG전자입니다. 그래서 삼성과 LG의 2차 밴더로 들어가 있고 현재는 이 두 가지의 트랜스가 납품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기차와 전기 충전기용의 이제 신규 사업으로 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와 전기 충전기 요 시장은 앞으로 개화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얼마만큼의 파일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에이텀의 사업이 얼마만큼 성장할지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출을 보시면요. 이 트랜스 제품 매출이 생각보다 높진 않습니다. 바로 이 MLCC라고 하는 이 사업의 매출액 비중이 높은데요. 사실은 이 트랜스는 특허도 갖고 있고 기술력도 있지만 MLCC는 거의 단순한 유통이기 때문에 이 유통 사업이 계속 발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이텀 같은 경우는 기술 특례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받은 사업체이기 때문에 이 트랜스가 얼마만큼 성장하느냐가 이 기업에 대해서 앞으로의 미래가 달려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이 현재 MLCC가 더 높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장을 하고 있지만 성장세가 그렇게 크게 가파르지 않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특허권이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특히 특허권이 잘 인정되지 않는 중국에서도 변압기 관련된 이 평면 변압기 관련된 특허권이 있기 때문에 IR 자료를 보시면 현재 중국에서도 로봇콜이 오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전기 자동차 관련해서 엄청 많은 투자와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 부품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굉장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 두 번째는요. 바로 이 전기 자동차 부품과 충전기 시장을 위해서
두 개 이상의 기업과 협업을 해서 2024년에 생산 납품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2023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쭉 상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협업입니다. 이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투자 설명서 넣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진척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100%는 믿을 수 없지만 애매하다면 2025년으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기업에서 회사에서는 조금 생각을 잘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재무제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제가 보기에는 안 좋아 보입니다. 또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좀 심각해 보인다. 저는 자본금을 항상 이렇게 많이 챙겨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왜냐면 주식에서 가장 무서운 게 상장 폐지, 관리 종목 이런 거기 때문에 여기를 보시면 일단 결산이 특이하죠. 결산이 6월에 마감되는 건 이 기업의 특징이고요. 2022년, 2021년, 2020년이 있는데 먼저 계속 손실입니다. 물론 손실은 줄어들고 있지만 2021년에 비해서 크게 줄어들지 않았죠. 이 정도는 재무 마사지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잉여금을 보시면요.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자본잉여금보다 마이너스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 자본금을 서서히 깎아먹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미 깎아먹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기술 특례 상장이기 때문에 3년간은 그런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기업의 재무제표가 힘들다면, 여기 흑자가 나지 않는다면 어떤 기관이나 큰손들이 투자를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주가도 자연스럽게 횡보하거나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재무제표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사기업과 비교입니다. 4개의 기업과 비교를 했고요. 본인들은 적자 기업이지만 흑자 기업들과 비교하는 것은 국룰이죠. 19.46의 평균 펄을 도출해 냈습니다. 그리고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2025년부터 2026년까지의 순이익을 끌어내서 이 예상 순이익에서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로 구분한 게 바로 115억 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 좋게 보시는 분들은 이 추정하는 당기 순이익 200억이 될지 안 될지, 2025년에 200억이 달성 가능할지 안 할지를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주당 평가가액이 4만원이 나왔는데요. 공모가 기준으로는 PER이 19가 아니고요. 할인율은 많이 적용됐습니다. PER이 8입니다. 8. 엄청 줄어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적자 기업이라서 이거를 온전히 다 믿을 수가 없는 게 아쉽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 예측 결과를 보시면 136대 1이 나왔고요. 청약 건수도 1000건보다 더 낮게 나왔습니다. 밴드 하단인 23,000원보다 더 미만으로 제시한 비율이 81%였고요. 아쉽게도 공모가인 18,000원 기준으로는 몇 퍼센트가 제시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이게 좀 아쉬워요. 제시 안 했을 때는 대부분 18,000원보다 더 밑에를 써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텀의 의무보유 확약 물량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건수로는 5건이고요. 수량으로는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주주 구성을 보시면 기관들이 굉장히 많고요. 개인도 많고 기관들도 많습니다. 시가총액은 공모가가 떨어지면서 962억 원이 됐고요. 유통 물량은 242억이 되었습니다. 기존 주주는 여기 69만 주 125억이 되었습니다. 유통 금액이 작은 편이라 이것은 또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주식 매수 선택권이 있고요. 27만 주가 상장 당일날 출회 가능하고 48억 원이 추가 유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상증자 내역을 다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기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2023년 5월 달에 유상증자를 했잖아요. 또 여기 IR 자리에 굉장히 친절하게 브레이브뉴 신기술투자조합에서 17.1억 원 투자 유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곱하면 딱 17.1억 원 나오거든요. 아, 그러면 얘네들이 18,000에 샀구나. 이거 계산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산 한번 해봤습니다. 브레이브뉴 18,000원. 공모가 얼마입니까? 18,000원이죠. 터치스톤 2만원. 성우전자등 2만원. 르네상스 여기 위에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위에 거 10월달 게 18,000원. 요 밑에 거는 근데 이 총 한 150억 원 정도 들어갔다고 하는데 요 밑에 거는요 12,500원이라고 제가 기사에서 찾아냈습니다. 자, 그래서 르넥산스 자산운용 같은 경우는 12,500원쯤 해놓은 게 있다 보니 아마 이게 요것과 요거를 다 포함한 거겠죠. 그래서 밴드 상단되면은 우와 따블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가가 18,000원이기 때문에 기관들도 아마 르넥산스 말고는 얘네들은 바로 매도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중에 의무 보유 걸린 물량도 많겠죠. 청약 정보를 보겠습니다. 청약 정보를 보시면 수요일까지고요. 환불일은 2일이고 단독 상장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증권에서 하고요. 당일 개설하셔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일반 고객 9만원, 그리고 8,000주까지 가능한데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점은 적자 회사고 특히 재무제표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 그리고 경쟁사가 있을 텐데 기술력 우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할 때 자기가 잘 아는 사업을 해라. 자기가 잘 아는 사업을 갖고 있는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BM이라고 하죠. 이런 사업을 골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경쟁사입니다. IR 자료랑 투자 설명서만 보면 회사의 좋은 점만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런데 비슷한 다른 기업들과의 우위를 알 수 없습니다. 가격이라든지 수명이라든지 그리고 납품받는 업체들의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이게 주식할 때 너무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불안한 재무제표 말씀드렸고요. 자본 잠식 위험이 물론 기술 특례 상장이라서 당분간 위험은 없습니다만 이 위험성 때문에 흑자로 전환되지 않으면 큰손 들어오기 힘들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은요. 밴드 하단보다 낮은 가격입니다. 낮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랑 비슷한 가격이고요. 그리고 가격이 낮기 때문에 유통 물량도 적습니다. 이것은 주식 매수 선택권까지 포함된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장점과 단점 정리했고요. 저의 선택은 균등 청약입니다. 가격이 낮기 때문에 굳이 안 할 이유가 없고요. 재무제표가 안 좋지만 저희야 상장일 당일에 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길었네요. 이번에 조금 길게 에이텀 관련된 내용 설명드렸고요. 내일부터 주말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